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73번째를 맞는 광복절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광주 전남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길 바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의 광복 만세! 만세! 73년 전 광복의 기쁨을 재현하는 만세 삼창이 아시아 문화전당 앞에 울려 퍼집니다. 민주의 종합에 모인 시민들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33번의 종을 칩니다. 나주 학생운동 기념관을 찾은 학생들은 일제 탄압에 맞서 저항했던 그날의 독립투사가 대보입니다. 파괴사의 설명도 듣고 비즈공예도 하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몸으로 깨닫습니다. 좀 멀게 느껴지던 이야기들을 여기 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런 광복절과 일제강점기의 의미가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광복절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시민들은 한반도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런 기회에 8.15를 광복에 대한 느낌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다시 느끼게 돼서 해년마다 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독립유공자 가족과 광복회원들도 광복 73주년 기념식을 열고 독립의 기쁨과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렸습니다. 73번째 도를 맞은 광복절.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오늘 하루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고 내 조국을 소중히 지켜가자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했던 이들을 우리는 독립유공자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찾아내지 못한 인물들이 많은데 올해 전남에서는 2명이 독립유공자로 새롭게 인정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완도에서 평생을 살아온 83살 박금선 씨. 올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고 박동준 선생의 아들입니다. 박동준 선생은 19살이었던 지난 1934년 바로 이 집에서 동지들과 함께 청년반을 조직해 해방운동을 결의했습니다. 다음 해 일본 경찰에 체포돼 8개월 동안 가혹한 고문을 받고 풀려난 뒤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받다 지난 1970년 숨졌습니다. 경찰에 고문을 많이 받아서 할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는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늘 그렇게 아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동준 선생은 혹시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항일운동 사실을 숨겼습니다. 선생 사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이 지난 2010년부터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며 번번이 거절됐고 세 차례만인 올해에서야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자식들한테 유언이라도 해서 아버지의 고생했던 것이 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일제가 만든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을 간단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숨어있는 내면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합리적으로 반영해서 아마 기준을 완화한 게 아닌가. 현재까지 집계된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는 전국에 7,598명. 올해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 박동준 선생 등 전남의 애국지사 2명을 포함한 177명의 독립유공자가 명예로운 공로를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나주 학생독립기념관도 지역에 숨겨진 독립유공자 발굴에 나섭니다. 나주 학생독립기념관은 최근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맞춰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와 포상을 받지 못한 이들을 도와 포상 신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기준은 수형 옥고 위주였지만 기준이 개선되면서 학생은 독립운동 참여로 퇴학을 당한 경우, 여성은 직간접 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 내용이 인정된 경우에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자리에 건립하려는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납니다. 광주시는 오는 17일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인권교육훈련센터와 기념공원 등을 짓는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사업 콘텐츠 기본 구상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무산된 한국민주주의 전당 콘텐츠가 기념파크에 얼마나 포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중간보고회 다음에 열리는 사업추진위 3차 협의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2021년 한국형 발사체 첫 발사를 앞두고 현재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10월로 예정된 시험 발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최근에는 나로호를 발사했던 발사대에서 시험 발사체 장착과 기립에 이어 본격적인 연동체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전 8시 고흥 나로우주센터. 35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에 발사체 종합 조립동의 문이 열리고 시험 발사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만 개발한 75톤급 액체 엔진을 장착했고 길이 25.8m, 중량 52톤에 이릅니다. 발사체 전용 운반 차량에 실린 시험 발사체는 조립동에서 1.5km 떨어진 발사대까지 1시간에 걸쳐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리게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시험 발사체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도 한 발 한 발 로켓의 상태를 점검하며 함께 걷습니다. 지난 2013년 나로호를 발사했던 발사대. 시험 발사체 발사를 앞두고 일부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지만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발사체가 발사대 위로 옮겨지고 서서히 하늘을 향해 우주를 향해 세워집니다. 발사체랑 발사대를 연계해서 확인하는 시험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주간에 걸쳐서 발사대 검증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진행되는 부분은 이제 QN 기체를 발사대에 처음 거치를 해서 기립하는 작업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뉘어놓은 상태에서 조립된 발사체를 앞으로 한 달 동안 세워놓고 발사대와의 연동 체계 등을 시험하게 됩니다. 10월 말 시험 발사를 앞둔 점검 과정입니다. 2021년에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는 1단에 75톤 엔진 4기, 2단에 75톤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엔진 1기를 장착하고 1.5톤급 실용위성을 쏘아 올릴 국내 첫 우주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발사의 성패는 이 같은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 부품인 75톤급 액체 엔진 자체 개발의 완성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0월에 하는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까지 개발했던 75톤 엔진에 대한 비행을 통한 검증 완료, 이런 기술적인 의미를 갖겠습니다. 폭염보다 뜨거운 연구진들의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대한 열의가 한국의 우주 선진국 진입을 한 걸음 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받게 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제행사 국고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면서 광주 비엔날레는 지역 특별회계가 적용돼 다시 3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를 막기 위해서 적용됐고 광주 비엔날레는 올해 일몰제 적용으로 9억 원의 국비만 지원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의 한 도축장에서 500kg가량의 소 한 마리가 탈출해 일대 마을 등을 돌아다니다 40분 만에 포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87살 정모 할아버지가 소를 보고 넘어져 쇄골뼈 골절이 의심되는 부상을 입었고 주차해둔 차량에 소가 부딪혀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를 축사에 고정시키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가 탈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33살 허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 씨는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56살 김모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김 씨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차량 운전자인 김 씨도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에어필립 항공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취항을 추진합니다. 에어필립은 첫 국제선으로 무안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유력한 후보지로 구상하고 있다며 지난주 진행한 현지 답사에서 연해주 관광청장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첫 상업 운항에 나선 에어필립은 다음 달까지 2, 3호기 비행기 도입을 마친 뒤 국제선 취항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공교육 확충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11곳을 추가로 신규 선정하기로 하고 2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우수 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85곳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어린이집을 올해는 9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도입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3년간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형광물질 주입 없이 레이저빛 파장을 이용해 뇌혈관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고등광기술연구소 박관섭 박사 연구팀이 1.7 마이크로미터 파장을 이용해 뇌의 해마에서 흐르는 혈관의 모습을 3차원으로 보여주는 혈관 조형 광단층 영상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뇌질환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약물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광영상 기법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덕고등학교에 태극기 상설 전시관이 들어섰습니다. 광덕고등학교 태극기 전시관에는 광복회로부터 기증받은 태극기 작품 100여 점이 전시돼 있고 항일운동과 4.19 혁명, 5.18과 6월 항쟁 등 태극기와 함께한 역사적인 순간들이 사진과 영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덕고등학교는 교육청과 학교 법인의 지원을 받아 2년 전 태극기관을 열었습니다.